짭짤하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 음식에는 맛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잘 익었다. 진짜 맛있게 잘 익었네. 일단 그래도 소금장에 하나 찍어서 먹어보자. 고기 맛은 이렇게. 순아 씨는 고기에 각종 반찬과 장류를 곁들여 먹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온 파김치를 올리고. 오랜 시간 짜고 매운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버려 어느 순간부터는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포기해버렸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야 아우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식습관은 내장 지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짜자잔! 삼겹살! 맛있겠지? 이거 먹자. 하루에 한 끼라도 고기를 구워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김선정 씨. 짭짤하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 음식에는 맛있는 색깔이 있거든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대박이지? 우 대박 맛있겠지? 와 우와, 잔치상 같이 차린 한상. 야 이게 웬열. 삼겹살에 소금, 후추 간도 모자라 짠 김치까지 둘둘 말아먹는 선정 씨. 역시 먹을 줄 알아. 남편도 따라서 먹는데요. 대박이지요? 매 끼니를 맵고 기름지고 짜게 자극적으로 먹는 식습관이 굳어진 부부. 행복해. 폭식하는 스타일.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집에 와서 막 짜게 먹고 고기 먹고 이럴 때 좀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와, 좀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워낙 짜게 먹다 보니 밥 한 공기도 뚝딱입니다. 와, 짠맛이 부르는 건 더 많은 탄수화물. 어이구, 밥 한 공기 먹고도 모자라 라면까지 끓여 먹는데요. 아쉬워요. 왜냐면 이 시간에 아쉽게 먹으면 분명히 이따 11시쯤에 또 막 저희 둘 다 먹을 걸 찾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도 저녁 시간에 먹어야 돼요. 와, 진짜 대박. 이게 너무 먹었어. 오늘도 배가 터지도록 폭식을 한 부부. 40대가 넘어가면서는 쉽지 않네요. 살이 붙으면 되게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자게 되고 눕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살이 찌는 체질로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더라고요. 폭식 후 죄책감에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두 사람. 심각한 비만, 고도비만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배가 나오니까 허리가 더 아프고요. 연골수술 2번이나 했으니까 무릎도 안 좋고 그리고 금방 지쳐요. 금방 피로해지고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었겠죠. 안타깝죠. 네, 후회가 되고. 내장 지방이 기준치 이상이면 당뇨병은 9배, 대사증후군은 4.2배,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러 밖으로 나간 선정 씨와 남편. 움직여. 선정 씨가 좋아하는 캐치볼. 하지만 예전과 달리 몸이 둔해지고 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움직여. 무브. 결국 공도 몇 번 못 잡고 주저앉고 마는 선정 씨. 체중 증가로 인한 무릎 통증까지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마음만은 지금 20대고 막 날아다니고 싶은데 체중이 많이 나와서 몸이 무거우니까 마음처럼 안 되네요. 내장 지방은 당뇨병 등 각종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7년 전 폐렴 증상이 있어 병원을 갔다가 혈당이 500이 넘어 응급실에서 급성 당뇨 진단을 받았던 정정숙 씨. 오늘도 역시 아침부터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데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는데도 공복 혈당은 무려
196, 꽤 높은 수치입니다. 제2 당뇨라고 해서 이제 뭐 원인을 알 수는 없대요. 근데 보통은 뭐 지금 현재는 비만 때문에 오는 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살이 찌면 당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체중 관리를 하셔서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맞는 거거든, 사실은. 그 혈당이 올라가는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생님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하는데 안 빠지니까 저로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여성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7배나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만큼이나 꼭 줄여야 하는 체중. 오늘도 살이 좀 빠졌을라나 정숙 씨는 기대를 하며 체중계에 올라서지만 89.4kg, 몸무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노력하면 조금 운동하고 약간 굶기도 하고 다이어트 뭐 식이요법 좀 하고 하면 그래도 한 10kg, 15kg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체중이 늘면서 당뇨와 함께 온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목 주변에 자꾸 생기는 염증들인데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 피부 안에서도 염증이 올라오고 원래 아토피 같은 약간 피부염이 있었는데 같이 겹쳐가지고 또 속에서 또 올라오고 이래서 심할 때는 여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뻘개가지고 또 간지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불편해요. 여러 가지 생활에서. 비만이 오면서 생활 속 불편함도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나름의 다이어트를 위해 밥 대신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맛있겠다. 하루 종일 과일로 먹고 살아도 될 만큼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과일만 하루 종일 먹었으면 좋겠어요. 당뇨병이 있는 정숙 씨, 혈당이 높아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과일을 끊을 수 없다는데요. 이 맛이지 진짜. 이런 식습관이 건강에 독이 되는 건 아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밥 대신 요거라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먹으니까 조금 어떤 날은 욕심 나는 날은 좀 더 많이 먹게 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막 맛있는 맛이 다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그리고 먹었을 때 이렇게 다른 거는 이제 먹으면 텁텁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깔끔한 맛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다 보니 간식도 자주 먹게 됩니다. 또 혈당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늘어나는 건 뱃살뿐입니다. 오랜 당뇨병에 급격하게 늘어난 뱃살. 이런 건강의 악순환 괜찮은 걸까요? 뭐 먹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고 근데 옛날에는 잘 빠졌었는데 지금은 옛날의 노력에 한 2배는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2배인데 일도 안 바뀌더라고 숫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좀 포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육 및 지방량을 측정하는 체성분 검사. 대사 질환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숙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허리둘레도 85 이하가 정상인데 99예요. 체중도 22kg 가까이 빼야 돼요. 비만에 복부 비만까지 당뇨병 외에도 다른 대사질환 위험도 큰 상태였는데요. 생혈액 검사도 함께 진행해봤는데 정숙 씨의 적혈구 상태는 어떨까요? 다 붙어 있잖아. 이건 좀 많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혈관에서 달라붙으면은 혈관 벽이 막 두꺼워지고 좁아지고 동맥경화 주사기 같은 거 다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더 막히면 뭐가 돼? 뇌 경색, 출혈보다 경색이 달아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거. 정숙 씨의 생혈액 검사 결과 혈구들이 뭉쳐있어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 혈액 검사 결과는
당뇨 외에도 고지혈증 진단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정 씨는 어떤 상태일까요? 허리 둘레가 101cm예요. 그리고 이건 거의 과한 비만이죠. 얘가 1kg잖아? 그럼 1kg가 늘면은 허리에는 2kg가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는 4kg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오래돼 있으면 무릎이 망가지는 거예요. 와우. 선정 씨 역시 비만이었고 특히 허리 둘레, 복부 비만이 무척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생혈액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끈적끈적한 거예요, 많이? 또 살이 찌면 피 속에서 염증 물질이 잘 생겨. 그러면은 피가 끈끈해져요. 그런 거고 심장에서 막히면 뭐가 돼? 심장병. 심장마비. 심장마비. 생혈액 검사 결과 선정 씨 역시 혈구들이 심하게 뭉쳐 있어 심뇌혈관 질환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당뇨 전 단계의 고지혈증 상태였습니다. 허리 둘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복부 비만이 무척 심각한 두 사람. 복부 초음파 검사를 따로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피하 지방이라는 건데 1cm 이하가 정상인데 엄마 2배 반 정도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내장 지방도 더 심해. 30.1mm. 이거 하나도 없어야 돼.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더 잘 생긴 거야. 피하 지방 과다에 내장 지방도 과다한 상태. 지방간 등 장기에도 이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 씨의 복부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피하 지방인데 이게 한 1cm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전 몇 센치예요? 3.22cm 되네. 그러니까 그래도 2배가 더 넘는 거죠. 지방간이 있는데 이거 왜 있냐면 살쪄서. 다 비만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정 씨는 내장 지방보다 피하 지방이 무척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지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하 지방, 바로 뭐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걸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소선 지방이라고 해서 그건 장기 안에, 그러니까 지방간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내장 지방은 바로 뭐냐, 장기와 장기 사이 뱃속에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 덩어리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하 지방 5kg랑 내장 지방 1kg랑 똑같은데 그 내장 지방 속에서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나쁜 염증 물질이나 아니면 이제 과다한 활성산소나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피하 지방이 5kg일 때 내장 지방이 1kg과 맞먹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이러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어느 날 한순간에 훅 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반짝 들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지금 너무 관리를 못했구나. 그래서 좀 경각심을 느끼고 입원을 계기로 열심히 빼려고요. 하루라도 빨리 내장 지방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두 사람. 야채 먹을 시간이에요. 신나지? 나를 위해서. 나 다이어트 하니까 옆에서 같이 해야지. 둘레 여섯 여덟이지. 네 알씩만 먹는 거야, 한 사람이. 그래? 이건 그냥 먹는다고? 그냥 먹어야지. 과식을 하던 습관에서 이제는 소량만 섭취. 어떻게든 제가 노력해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양껏 먹고 싶은데 저번에 선생님께서 소량을 먹더라도. 그래서 신랑 4알, 저 4알 딱 8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해놓고 먹어야지,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먹더라고, 다니까. 네. 한눈에 보기에도 전과 확 달라진 식단. 이게 고기야. 네. 고기다. 고기 이렇게 싸서. 양파. 짠. 대사 질환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 식단에 변화를 주면서 부부가 특별히 챙겨 먹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와봐. 그거 먹자.
여기 있지. 그럼 챙겨놨지. 내장 지방 감소를 위해 먹기 시작한 모로실인데요. 모로실이라고요.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2주 동안 꾸준히 챙겨 먹었어요. 그랬는데 좀 뭐랄까 몸이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이게 내장 지방을 좀 이렇게 줄여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배가 엄청 나섰는데 좀 배가 들어간 기분이 들어요. 이제 신랑이랑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정숙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공원에서 열심히 걷기 운동 중인데 저번에 병원 갔을 때 선생님께서 뱃살 빼는 운동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특히 운동 부족에 고도 비만이었던 정숙 씨.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늘어난 복부를 줄이고 비만으로 생긴 혈관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 중입니다. 이 허벅지하고 허리하고 막 전체적으로 땡기고 그래도 건강해지려고 하면 해야 되니까. 복부 집중 운동 후에 근력 운동에도 집중하는 정숙 씨. 운동 후에는 빼먹지 않고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모로실인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포만감이 있어서 배고픔이 단계 덜하고요. 뱃살이 조금 줄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모로실. 비타민 C보다 항산화력이 370% 높은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시아니딘 3 글루코시드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전 생성과 염증 수치를 낮춰서 암과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뛰어난 항산화 능력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과 암을 예방하게 되며 또 피부 노화를 지원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근육 및 지방량을 측정하는 체성분 검사, 대사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숙 씨,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허리 둘레가 9cm나 줄었어요. 본인이 허리는 좀 가벼운 거 느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엔. 체중을 4kg이나 감량하고 허리둘레도 9cm나 줄어들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생혈액 검사 결과도 2주 전과 비교해 달라졌을까요? 그때 기억하시죠? 네,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연전현상이라고 그래서 저 결과 붙어 있으면 안 좋은데 보여요? 엄마야, 엄마야죠? 어머나. 살을 빠지시면요 피가 맑아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혈구들이 많이 떨어져 제 모습을 보이는 생혈액 상태. 혈액 검사 결과도 혈당,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정상치를 회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씨 차례. 잘했는데. 진짜요? 허리 둘레가 거의 이게 몇 센치야? 19cm나 줄었네. 100일에서 8. 내가 그랬잖아. 허리 둘레 딱 보니까 줄었다고. 우와, 대박. 다 축하드려요. 다 감사합니다. 좋아졌네. 열심히 잘하셨나 봐요. 나름 열심히 했죠. 근데 허리가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요. 바지가 헐렁헐렁하겠니? 실제로 2주 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선정 씨. 체중이 6kg이나 줄어들고 허리둘레도 19cm나 감소했습니다. 생혈액 상태는 어떨까요? 저번에 피 많이 막 붙어 있었죠. 네, 엄청 막 움직임도 없었고, 와, 대박. 신기하죠. 체중 감량과 혈액 순환이 되면서 뭉쳐있던 혈구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웠는데요. 선정 씨 역시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정상치로 회복됐습니다. 좀 줄었네. 저번에 내장량이 3cm 정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2.1cm니까 거의 0.8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피하 지방도 그때 2.6cm였거든요. 2.2cm까지 줄었네. 그러니까 이게 배가 이게 줄면 같이 다 줄어요. 4kg의 체중 감량과 함께 피하 지방, 내장 지방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선정 씨 역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내장 지방 거의 다 없었는데 그때도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 6mm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4mm 조금 우와. 줄었네. 피하 지방은요? 피하 지방이 또 되게 많았는데 많이 줄었네. 2.7까지 줄었네. 우와. 축하드리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나 보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6kg을 감량한 선정 씨도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확 줄어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체중을 더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습관화 시켜서 관리를 꾸준히 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2주 과정 동안 모로실 정말 잘 챙겨 먹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피하 지방도 줄고 내장 지방도 줄었대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느끼거든요. 배가 쏙 들어간 게. 계속해서 네, 건강한 다이어트 해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도 가벼운 몸으로 네, 즐겁게 생활해야죠. 감사합니다. 모로실은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고 임산부와 노약자는 전문의와 꼭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당뇨로 고민 중인 또 한 사람, 최효연 씨의 하루는 약으로 시작된다는데요. 처음엔 당뇨로 시작해 각종 질환들이 더해지면서 언젠가부터 먹는 약 종류만 서너 가지랍니다. 당뇨약이랑 갑상선약이랑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요. 저도 한 7, 8,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몸이 피곤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이라고 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다시 혈액 검사 해보니까 당뇨약이랑 고지혈도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피곤해. 30대 중반 건강 이상 신호를 느꼈다는 효연 씨. 날마다 극심한 피로감에 무기력증 그리고 이유 없는 전신 통증들이 느껴졌다는데요. 당뇨와 고지혈증, 갑상샘 저하증까지 여기에 걱정이 또 하나 있답니다. 제가 한 34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늦게 퇴근하고 야식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살이 좀 찐 것 같고 한 20kg 정도가 찐 것 같아요. 지금 몸무게 한 70kg 정도 나가요. 특히 살이 복부에 집중됐다는데 아이고 허리둘레 36인치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도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는 또다시 폭식으로 이어지길 수차례. 문제는 비만이 더 큰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최대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몸에 축적된 지방이 단순히 지방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 물질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만성 염증이 되는데요. 만성 염증은 가장 먼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벽에 상처를 내고 이러한 상처는 이 피떡, 즉 혈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각종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방세포가 만들어내는 만성염증은 대사질환을 비롯해 약 3만 6천여 가지의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제 체중이 비만이 오니까는 우선 당뇨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갑상선이 나온 거예요. 좀 속상하죠. 나이가 먹으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지금 병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겨우 40대 초반 매일 당 수치를 확인해야 하는 딸이 엄마는 안타까울 뿐인데요. 효연 씨 역시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병이 이제 당뇨랑 막 이런 합병증도 온다고 하고 나랑은 상관없었던 병이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병들이 올 수 있다니까 너무 좀 걱정이 되고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만과 만성염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또 다른 주인공 박순아 씨를 만났습니다. 언니와 함께 사이좋게 파김치를 담그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가 이거 다 나도 좋아하지만 우리 애들도 이거 좋아해가지고 내가 자주 하거든. 가장 하기 쉬운 게 파김치야. 제가 원래 살림을 잘 못해요. 김치를 평생 안 담아 먹어. 언니가 요리를 못해요. 살림을 못해서. 살림은 제가 또 한 살림을 하고 언니는 미모 담당. 아니지. 미모 담당. 그렇게 말하면 또 남들이 욕하지. 어머, 아유 찌뿌하네요. 언니 어깨 좀 두드려. 아이고. 진짜 sak시 아파 야, 죽겠어. 김치 담다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을 해가지고 너 몸도 안 좋은데 갱년기도 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잖아. 아이고 요거 조금 했다고 언니 다리가 너무 아프네. 그래? 여기 좀 두들려 봐. 아이고 어떡하냐. 다리도 튼실한데 무릎이 이렇게 좀 무릎이 부은 아파서 것 큰일 같아. 났다. 응. 야, 너 무릎 한번 보자. 어우, 야, 진짜 부은 것 같아, 여기가, 무릎이. 어? 많이 부었네. 순아 씨 무릎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야, 나중에 이렇게 되면 물도 차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물도 빼고 그렇게 하던데. 물은 안 차고 수술해야 된대. 올 초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저희 사무실이 3층이에요. 계단을 오르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관절염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극심한 통증에 찾아간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은 순아 씨. 아직 50대 초반에 인공관절만은 피하고 싶어 통증을 참아내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혈액 검사를 하니까는 그 염증 수치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관절염을 비롯해 비염,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각종 염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만성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수년 전부터 또 수십 년에 걸쳐서 몸속에 서서히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갑자기 어떠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배가 얼마나 나길래 한번 만져보자. 아, 야, 대단하다. 게다가 갱년기 이후엔 살도 많이 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5남매인데 그 중에서 얘가 지금 현재는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뚱뚱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일 뚱뚱해요. 그러면서 뭐 허리, 무릎, 뭐 골반까지 지금 아프다 하니까 걱정이 심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또 하기 싫어하니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복부에 지방이 몰리는 이른바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그 사이사이를 이제 지방이 채우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내장 지방은 단순히 그 체형이 변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신체 곳곳을 이 지방들이 공격함으로써 건강을 무너뜨린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삼겹살 구워서 파김치에서 밥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자, 파김치도 담갔겠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잘 익었다. 진짜 맛있게 잘 익었네. 그래, 너무 맛있겠다. 그러게 맛있게 잘 익었고 오늘 고기도 좋고. 고기 마니아 순아 씨를 위한 점심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일단 그래도 소금장에 하나 찍어서 먹어보자. 고기 맛은 이렇게. 순아 씨는 고기에 각종 반찬과 장류를 곁들여 먹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온 파김치를 올리고. 오랜 시간 짜고 매운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버려 어느 순간부터는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포기해버렸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야 아우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쳐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습관을 바꾸기가 참 쉽지를 않네. 우리도 집안에 내력 있잖아. 엄마도 관절염, 언니도 관절염, 너도 관절염. 근데 관절염이 어차피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온몸에 염증이 퍼지면 다른 병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많이 아프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좀 적게 먹어야 되지 않겠냐. 적게 먹으려 노력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 나도 몰래 자꾸 손이 가네. 엄마도 그렇고. 마음처럼 쉽지 않은 건강관리, 순아 씨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당뇨, 고지혈증, 갑상샘 저하증을 겪고 있는 효연 씨. 갱년기 이후 만성염증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순아 씨.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기본적인 체성분 검사와 함께 혈압, 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동맥 경화도를 알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복부 초음파도 진행해봤는데요.
내장 지방이 많구나. 피하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복부의 내장 지방이 심각한 상태. 이게 살을 못 빼면 네.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있거든. 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자꾸 당뇨가 점점 나빠지면 나중에 혈관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돼. 네. 체중 한 14kg 정도 빼야 되는 지금 15kg 정도. 15kg요? 네. 효연 씨는 내장 지방 두께가 3cm 이상으로 심각한 복부 비만에 해당. 게다가 경동맥도 평균보다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을 알 수 있는 척혈구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생혈액 검사도 실시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적혈구라고 있어요. 네. 얘가 산소하고 이제 그 영양소를 옮기는 건데 물을 그렇게 먹는데 불구하고 피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두 가지 때문에 그래. 당뇨도 하고 네.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피가 끈끈해져. 거기다가 살이 찌면 염증 세포만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얘가 이제 그 덩어리가 더 커지든지 하면 혈전이 생겨서 머리에서 막히면 뇌졸중 오는 거고요. 혈관벽에 달라붙은 혈관이 좁아져. 그럼 동맥경화증, 축성경화증이 생겨가지고 또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장에 사가면 심근경색. 10년 지나면 50대 초반인데 그때 탁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비만이 있으니까 염증 물질, 활성산소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안 좋아. 척혈구가 엽전꾸러미처럼 다닥다닥 붙어 연전 현상을 보이는 상태. 또한 체지방률 40%에 중성지방 염증 수치 또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염증성 질환에 힘들어했던 순아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엄마 나이 0.6 정도, 7 그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혈관에 때는 다 껴요. 근데 1.8이니까 2배가 좀, 3배 가까이 좀 두꺼워져 있네. 경동맥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요. 게다가 지방간이 엄청 심하네. 전에 기름이 많이 껴 있거든요. 이건 다 체중을 빼셔야 좋아지는 거예요. 지방간과 함께 내장 지방 과다, 경동맥 두께도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순아 씨의 생혈액 검사는 어떨까요? 피가 많이 이렇게 좀 끈끈하세요.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양도 얘네들이 동글동글해야 되거든? 근데 바람바지 풍선같이 이렇게 찌글찌글하죠. 찌글찌글하잖아. 네. 동그랗지 못하고. 네. 이게 수분 부족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염증 물질이 많다는 얘기예요. 끈끈하게 뭉친 모양의 척혈구들. 게다가 움직임도 느려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물 잘 먹는 거. 두 번째는 저희 운동 걷는 거, 한 30분 이상.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 짠 거, 단 거 먹지 마시고 과일은 사과 1개 이하만. 채소는 많이. 5가지 꼭 지켜야 돼요. 순아 씨는 체중 91kg에 체지방률 44% 육박. 여기에 총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는 기준치를 훌쩍 넘었을 걸음도 가볍게 운동에 나선 효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엄마랑 같이 산책 나왔어요. 엄마 여기 운동기구 있다. 운동하고 갈까? 효연 씨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시작한 이후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군것질과 야식을 참지 못했던 효연 씨, 체중 감량을 위해 과감히 끊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뭐 기름기 많은 거랑 뭐 지방 많이 있는 거랑 뭐 단 거 위주로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가볍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는 딸의 노력이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건강 챙겼으니까 또 하나 더 내가 줄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눈이 빨리 떠지더라고요. 한 6시, 5시 반 정도 되면은 눈이 떠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운동하고 시작하거든요, 하루를. 한 연구에 따르면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지방세포의 크기가 10.4% 감소, 지방분해 효과는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새싹보리의 불용성 섬유질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순아 씨 차례. 오늘도 사이좋은 순아 씨 자매. 운동도 한 몸이 돼서 하시네요. 앞으로 올려보자. 아유, 힘드네. 너무 세게 미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운동된다. 내가 아우 뒷다리도 당긴다 진짜. 제자리 뛰기인데 해보니까 정말 운동이 많이 되고 내장 지방 빼는 데는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언니도 한번 해봐. 이거 운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이고, 나 벌써 다리 아프다, 야. 어? 바로 잡아라. 아이고, 야, 어깨만 너무 밀치는 거 아니야? 힘드네. 어? 우리 완전 힘들지? 운동 부족이다. 이거 혼자 뛰는 거랑 이렇게 같이 잡아주는 거랑 차이가 어, 많이 나지. 맞아.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 벌써 땀 날란다, 야. 2달 내로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10kg 확 빼버려야 돼. 뱃살 안녕. 맞아, 뱃살 탔다. 아이고. 아이고 동생 덕에 언니도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한 제자리 뛰기 운동의 스트레칭까지 힘들긴 해도 둘이라서 이겨낼 수 있는 자매입니다. 자, 오늘도 요리 담당은 순아 씨. 요즘엔 기름기 많은 삼겹살과 짜고 매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는데요. 병원에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만 먹으면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시금치랑 사과, 시금치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금치에 사과를 넣어 함께 갈아주면 색도 고운 건강 주스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언니, 우리 시금치 사과 주스에는 이게 또 빠질 수가 없지. 이거 한번 넣어서 먹어봐. 순아 씨, 시금치 사과 주스에 뭘 넣은 걸까요? 새싹보리 착즙 분말이에요. 이게 다이어트랑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새싹보리 착즙 분말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중인 순아 씨. 새싹보리의 사포나린 성분은 순아 씨처럼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간 조직 내 중성지방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주간의 도전 종료.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들을 진행해 봤는데요. 자, 먼저 비만과 함께 당뇨가 고민이었던 효연 씨.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어우, 축하해. 네, 엄청 감사합니다. 그렇겠네? 2kg 넘게 빠졌어 보니까. 네. 2.8kg 정도 빠졌고 아까 해보니까 그 피하 지방도 많이 줄었고 내장 지방도 많이 줄었고 지방간도 줄었고 그러니까 다 좋아지셨네 보니까. 내장 지방이 그때 30.6mm였거든? 네. 근데 9.3mm 줬으니까 엄청 준 거예요. 3cm였던 내장 지방이 0.9cm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혈구 상태는 어떨까요? 좋아졌는데 이거 나오는 것만 봐도 알아요. 피가 맑아지면요 피가 잘 나와요. 그때는 한 많이 붙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지금은 보이세요? 따라다니는 거. 2주 전만 해도 끈끈하게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각각 떨어지면서 움직임도 활발해진 모습. 또한 체중은 2.8kg, 체지방률은 2% 감소했고요. 중성지방 염증 수치도 낮아지면서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관절염을 비롯해 만성 염증성 질환에 시달렸던 순아 씨. 이게 지방간인데 지방간도 좀 줄었고요. 중요한 게 여기 내장지방이거든요. 이 내장지방이 저번에는 26mm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16.1mm. 거의 1cm 가까이 줄은 거예요. 순아 씨 역시 2.6cm였던 내장 지방이 1.6cm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간과 내장 지방이 개선된 상황. 자, 그렇다면 적혈구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 뭐 그때는 엄청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편이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있잖아. 네. 땡글땡글하고 우리 보름살 같이 생겼잖아. 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엄청 한 80~90%는 떨어진 거예요. 잘하신 거고. 2주 전 한데 뭉친 데다 찌그러져 있던 적혈구가 동그랗게 떨어져 있는 상황. 또한 체중은 2kg, 체지방률은 3.6% 감소. 총 콜레스테롤과 염증 수치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체내 염증 개선에 성공한 두 사람. 제일 고무적인 게 내장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데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이 주셨고 지방간도 줄었고 적혈 검사도 한 90% 이상 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싹보리에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드셔야지만 염증도 없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2주 동안 좀 열심히 해서
좋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어요. 20대 때 건강하고 젊었던 모습으로 올 여름 되기 전에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하면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